임플란트가 크라운만 만약에 깨졌다 그러면은 크라운만 다시 한번 재제작을 해가지고 붙여주면은 가장 간단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다만 임플란트가 깨지거나 문제가 생긴 데는 분명히 원인 인자가 있을 겁니다. 이런 조그마한 개선 사항들이 결국에는 임플란트의 원장님, 이 임플란트를 심기는 심었는데 자꾸만 흔들리는 것 같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맞아요. 임플란트 가끔 흔들리는 경우 있죠. 그런 분들이 아마 너무 걱정돼가지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요. 지금 영상 보고 계시면 안 되고 바로 병원 찾아가셔야 됩니다. 오늘은 임플란트가 왜 흔들리는지, 그럼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임플란트는 사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흔들림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임플란트 자체는 뼈랑 완전히 쫙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임플란트가 흔들린다? 여기에는 몇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시려면 임플란트의 구조에 대한 아주 간단한 그림을 한번 보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은 아래쪽에 우리가 수술할 때 심게 되는 뿌리 파트가 있고요. 이게 티타늄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 다음에 맨 위쪽에 임플란트 크라운, 머리가 있는데요. 어쨌든 머리랑 이 뿌리랑 연결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연결을 해주는 게 여기 어버트먼트라고 써져 있는 지대주, 허리 역할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뿌리, 머리, 여기를 연결을 해주는 허리, 이렇게 쫙 결합을 하게 되고, 허리를 연결을 할 때 쓰는 게 바로 조그만 나사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장 흔한 첫 번째 경우, 임플란트가 있으면은 허리를 올리고 여기다 크라운을 접착을 시키겠죠. 이 접착제가 100kg의 힘을 계속해서 받게 되면은 언젠가는 조금씩 약해지겠죠. 그러면은 접착제가 녹습니다. 녹으면은 조금씩 흔들릴 수가 있겠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떨어진 김에 내부도 한번 청소하고 살펴보고 문제 없으면은 다시 새 접착제로 붙이면은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두 번째, 아까 전에 뿌리가 있으면은 허리를 착 놓고 이거를 나사를 쫙 조여준다 그랬죠? 이 나사가 풀렸을 때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여러 개가 묶여 있으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임플란트가 단독으로 하나밖에 없다. 특히나 거의 맨 뒤에 있는 어금니 쪽이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힘을 받으면서 얘가 나사를 묶어놓은 반대 방향의 힘이 조금씩 작용을 해요. 그러면은 기계학적으로 얘가 조금씩 풀릴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게 풀리면서 어버트먼트랑 크라운이 함께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최악의 경우인데요. 임플란트는 그냥 모처럼 박아놓는 게 아니고 심고 우리가 몇 달을 기다리잖아요. 뼈 착 붙는다. 골 유착 과정을 기다려야 된다고 했는데, 이 유착이 다시 깨져버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 재식립이 보통 필요합니다.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것 같거나 아니면 씹을 때 아프다면 최대한 빠르게 치과를 방문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경우처럼 단순히 그냥 접착제가 느슨해져서 빠진 거라면 너무나 다행인 거예요. 그냥 다시 붙이면 되니까. 하지만 두 번째 경우처럼 이 나사가 느슨해졌는데 계속해서 흔들림을 방치를 하게 되면요, 허리가 이쪽 저쪽 이제 안 좋은 힘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임플란트 뿌리 부분을 치댑니다. 그러면 임플란트 뿌리에 티타늄이 아무리 단단하더라도 조금씩 금이 가거나 찢어지고 깨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임플란트 뿌리 전체를 뽑아내고 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 재수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임플란트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임플란트가 깨지거나 빠지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을까요? 흔들림을 넘어서 완전히 빠져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빠지는 게 크라운만 빠지냐, 어버트먼트랑 같이 빠지냐, 임플란트가 통째로 빠지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좋은 상황은 아닌 겁니다. 임플란트가 크라운만 만약에 깨졌다 그러면은 크라운만 다시 한번 재제작을 해가지고 붙여주면은 가장 간단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다만 임플란트가 깨지거나 문제가 생긴 데는 분명히 원인 인자가 있을 겁니다.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제작이 되거나 아니면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조그마한 개선 사항들이 결국에는 임플란트의 수명과 직결이 되게 됩니다. 이런 보철적인 흔들림이라든지 깨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케이스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첫 번째 케이스는 임플란트 크라운뿐만이 아니고 허리 부분까지 같이 깨져가지고 교체를 한 케이스입니다. 정말 다행히도 온전하게 이 허리 부분을 나사와 함께 제거를 할 수가 있었고, 제거를 하고 나서 안쪽에 있는 뿌리 파트를 보니까 크게 문제는 없어가지고 위쪽에 머리랑 허리만 교체를 해가지고 재수술 없이 다시 오랫동안 임플란트를 사용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조금 심각한 케이스예요. 임플란트가 머리만 흔들리거나 이제 빠지신 게 아니고 임플란트랑 허리, 어버트먼트까지 통째로 빠져서 오신 경우입니다. 이 임플란트를 찍어놓은 엑스레이를 자세히 보면은 금 같은 게 보이실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흔들리는 상황에서 계속 씹으시면서 이 임플란트가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통해 가지고 임플란트 뿌리 파트를 제거를 해놓은 부분을 보니까 깨지고 찢어진 라인이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고 이게 위쪽 턱에 심은 임플란트이다 보니까 상악동염도 생겨가지고 제가 놈까지 이렇게 빼드리고 나서 재수술을 하고 지금 임플란트를 잘 쓰고 계시는 케이스입니다. 원장님 근데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막 흔들리거나 깨지는 분들은 뭐 생활 습관의 문제일까요?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임플란트를 심는데 아주 이상적이지 못하게 심겼을 가능성도 당연히 배제할 수 없고요. 환자분이 씹는 힘이 강하거나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거나 환자 쪽의 문제가 올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흔들림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제가 질문들을 몇 개 추려왔거든요. 네. 임플란트가 계속 흔들리면 다시 해야 되는 걸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임플란트가 만약에 수술을 했을 때 심리, 각도, 위치, 깊이 이런 것들이 이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가 흔들리고 아니면 풀리고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수술단에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보철적으로 이거를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죠. 허리의 길이를 조금 더 높인다든지 치이는 힘이 너무 많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살짝 낮추거나 각도를 조금 죽이거나 하면서 보철물을 조정을 하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임플란트 나사가 풀려서 조였는데도 또 풀어집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수술이 이상적이지 못하게 됐을 수도 있고요. 씹는 힘이 너무 과도하거나 치이는 힘이 너무 생기거나 주무실 때 이를 가는 습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교합 조정을 한다든지 위쪽에 이제 주무실 때 끼고 자는 스플린트라든지 나이트 가드 같은 것들을 맞춘다든지 하는 것들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치과에서 한 임플란트가 흔들려서 그 치과에서 다시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치과를 가야 되는지 고민이신 분이 있었어요. 원칙적으로는 수술을 받은 병원에서 다시 보수를 하고 해결을 해주시는 게 맞죠. 하지만 그러기가 여의치 않을 때는 재수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에 와서 문제가 뭔지 면밀히 파악을 해보고 유지 보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임플란트는 뿌리가 있고 허리가 있고 머리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원인은 머리만 그냥 시멘트가 녹아서 조금 흔들리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허리를 조여놓은 스크류가 조금 풀려가지고 같이 흔들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뿌리까지 같이 흔들리는 거 이런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빠지거나 깨지기 전에 반드시 빨리 치과를 방문을 하셔가지고 꼭 보수를 받고 해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